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꽤 많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가 과연 처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나,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 되돌아 봤을 때 모습이 뭐 아예 모습 같은 것들을 아예 생각 못하고 살았나, 이런저런 이제 것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모를 때가 많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그래도 제가 바라는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확실하진 않죠.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꿈꾸는 대로 어떻게 딱딱 이뤄가며 살겠습니까? 비슷한 모습으로만 흘러간다 해도 그래도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참 많이 고롭고 많이 어렵고 많이 난감하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생각을 키워봅니다. 좀 더 굳게 마음을 먹어본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되거든, 잘 지내야 되거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뭐 두고 보자고, 지켜보자고, 살아가는 것들이 좀 어떨지를 궁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뭐 잘 지내야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서 삶이 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요새 워낙 탐욕과 욕심과 유혹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 더 조심해야 되죠. 이제 롯데 손해보험을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뭐 주가는 뭐 1800원대에서 무려 3100원대까지 올랐어요. 뭐 이게 코인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미친듯이 올라댔죠. 주식시장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개별 주식들 중에 특정한 곳에서는 너무 많은 세력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죠. 그냥 막장입니다. 비단 롯데손해보험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에코프로 15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 뭐 그러는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니 지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권가에 있는 그 수많은 놈들 다 양아치들이고 개쓰레기들이죠. 이제 그런 놈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다 보니 그곳에서 시의 차익을 보고 제대로 된 기업을 따져보고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온갖 사기와 협잡과 조작이 난무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뭐 시의 차익을 크게 보고 쉽게 돈 벌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누구죠? 뭐 김정한인가요? 뭐 슈퍼개미인지 지랄인지 얘기했던 놈도 결국 사기꾼이었고, 강방천도 그랬고, 저기 누굽니까? 졸린가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뭐 주식시장에 뭐 유명하다라고 얘기한 놈 치고 그렇게 파멸로 결말이 엉망이었던 놈이 아니었던 놈이 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추악하고 더럽고 개쓰레기 같은 놈들만 난무하고 있고, 무슨 놈의 말을 비비고 와가지고 요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놓고 개미들 모여들게 하고 개미들 비치게 하고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게 그네들의 수법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가슴으로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참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거죠.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제 제가 5억 대출을 주담대로 3%로 기준을 하니까 30년 때리니까 한 210만원 나오더라고요. 원리금이 3%에 40년에 무려 21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고 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5억 이상 대출 받은 이가 제 주변에 적지 않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빚을 냈는데, 그렇게 걸려들었는데
그들이 쉽게 그걸 헤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사ton 아파트가 8억짜리 샀는데 15억 됐다고 17억 오른 거라면서 지금도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목 가격이고 팔리지 않죠. 근데 생활은 점점 심상치 않아지고 있는 거죠. 뭐 2세 계획도 세웠는데 2세 못 낳는 거죠. 2세 낳아서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궁지에 몰리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뭐 그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들 그렇게 유혹한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참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헛짓거리하는 나쁜 짓거리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나쁜 놈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여리저리 빠져나갑니다. 걸려든 사람들만 큰 피해를 입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 길거리에 묻지마 범죄자로 굉장히 변신하는 거죠. 참 무섭고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제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더 소비를 줄이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이 60이든 65세든 됐을 때 아니 그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밥 안 얻어먹고 술 안 얻어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주 우아하게 그럴싸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살 생각만 버리면 아니 그래도 삶은 최소한도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는 게 뭐 별겁니까? 가족들이 치킨 먹고 싶어 하면 치킨 시키고 칼국수 먹고 싶어 하면 칼국수 같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해 먹고 이러면서 살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럭셔리한 뭐 수억의 슈퍼카 차고 다녀야 되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뭐 한강이 보이는 그런 뭐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한 거고 그냥 칼국수 먹고 그냥 동네 산책 다니면 불행한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에 취하면 인생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짜릿함 뭐 이런 것들 승부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살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꽤 무섭고 꽤 충격적인 것들이란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많이 힘들고 많이 암담합니다. 그 암담함 속에서 밝은 빛을 찾으려고 하면 무던히 애써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정말 진심으로 투자하고 집중 또 집중해야 얻어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유혹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